아직도 그래서 딥러닝이 정말 좋은 거야. 뭐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거야. 이러다가 거품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딥러닝에 대한 확신은 너무 강해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거라는 확신도 너무 강하고 마치 제 생각에는 2007년에 아이폰의 시대가 올 거야. 이런 느낌 생각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의지가 커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리스크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저거네.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네, 새로운 투자. 거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큰 거네. 그렇죠. 확신의 정도가 크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의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리스크라고 생각하게 되지 리스크라고 않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크라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안전한 선택이고 왜 심지어 이 선택을 안 하면 다른 회사는 망할 거예요. 아, 그 악마의 입으로 유명하잖아. 페이스북에 딥러닝 전도사. 아, 네, 계속 글을 올리시잖아요. 페이스북이란 게 제 페이스북? 네. 악마의 남대표님 페이스북. 입이라고 해요. 악마야 천사예요. 스타트업은 원래 어떤 비즈니스냐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5억을 받아, 1억을 받아. 그래서 하나의 목숨 걸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망하는 거야. 그게 보통의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래서 10개의 스타트업들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10개 쫙 뿌려놓으면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쭉 뿌려놓으면 이 중에 뭐 하나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망하는 거야. 근데 투자 받은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실패하면 아니면 돈 거죠. 이거 실패하면 회사 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을 그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냐면 똑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돌아다녀 보니까 아까 깨진 그 100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하러 5억 하는 전략을 내가 똑같이 해. 100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스타트업 치고는 돈이 많으니까 하나에 다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미래 큰 그림과 비슷한데 큰 그림이 있다고 하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딥러닝은 분명히 엄청 잘 될 거고 인공지능 시대는 올 거고 이거는 아까 제가 인터넷 스마트폰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왜 배달을 굳이 전화를 놔두고 배달을 핸드폰으로 시켜? 전화하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앱으로 해?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배달 인적을 못 만드는 거고요. 야, 그 귀찮게 왜 전화를 해? 앱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배달이 좀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보는 딥러닝 인공지능이 엄청 잘 될 거라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있던 것도 다 네. 앱으로 바뀌듯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이 넘쳐나잖아요. 그거는 제가 큰 그림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폰트는 뭐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부르는 뭐 3년 후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큰 그림이 있냐? 없어요. 그게 왜 없냐? 제가 20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을 따라갈 근데 뿐이다. 내가 못해서 틀렸냐? 제가 7.5로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못해서 틀리는 것도 아니야.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10년 뒤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아, 그래요? 2030년에 AI는 뭐를 바꿔놓을 거다 라고 예언하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10년이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네, 있어요. 2030년 이런 것까지 된다. 아, 빠밤. 자, 완전 자율주행 됩니까? 자신 없고 반반 정도 생각해요. 그건 왜죠? 참고로 여기서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5. 막 도심 완전 주행 이런 건 아니고 네. 고속도로 완전 주행은 거의 반반 정도라고 봐요. 톨에서 톨까지는 좀 주요 변수나 관전 포인트가 뭐라서 반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딥러닝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딴 것 때문인가요? 뭐 센서나 아니면 도로나 법제도나. 사실 저는 네. 그러니까 거의 될 거라고 보는데 질러봐요 그럼 좀. 아, 이거 약한 모습이야. 저 개인적으로는 왜 거의 그래?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다음부터 얘기할 소소한 것들에 비해서 그건 너무 크니까 좀 조심하는 입장에서 반반인 그게 거예요. 뭐가 커? 근데 그러니까 이미 질러놨어. 지금 물어보니까 왜 안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안 될 이유는 없네. 자, 남세동 대표 완전 자율주행 10년 안에 반드시 된다. 아니, 요거를 헤드라인으로. 고속도로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안 될 이유는 없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또 소소한 거 하나만 또 얘기해 보세요. 소소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사람들이 타이핑해서 이렇게 회의록 만들어야 되고 정리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말한 거를 다 텍스트화 해야 되고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는 10년 내로 다 자동화 근데 된다고. 그거 지금도 꽤 잘하는 앱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비슷하게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약해. 너무 약해. 내가 보기엔 3년 뒤에 근데 돼. 예. 10년 뒤를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거조차 얘기해야지. 일단 사람들이 뭐 회의록 속기사 없어진다. 근데 그것조차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너무 약해졌어. 아. 여기 센 사람들만 있으니까 세게 좀 질러봐. 더 센 거. 약간 예를 들면 주제를 예. 자율주행 너무 세. 주제를 던져줄게. 자율주행 너무 세. 식당에서 음식 조리.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이야기하네. 아니, 나도 자유가 있다. 식당에 음식 조리를 로봇이 한다. 거의 다 되겠죠. 거의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떡볶이 만들 수 있나요? 네. 김밥 말 수 있나요? 네. 돈가스 튀길 수 있나요? 동화서 어떻게 튀기죠?
그냥- 자, 이 사람이 요알못이야, 요알못. 굳이 요리라는 게 어쨌든 사람 손을 흉내낼 수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레시피. 비전하고 네. 기계적인 뭐 네. 장치인데 사실은 그동안 로봇이 안 된 이유는 기계적인 뭐가 안 됐다기보다 비전과 컨트롤이 뭐가 그렇죠, 잘 안 된 그렇죠. 건데 될 것 같아요. 로봇이 사람 머리 깎아줄 수 있나요? 야 이건 요리보다 좀 무섭다. 이거 어려워.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쟤는 그냥 자율주행보다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몸에 닿잖아, 가위가. 아 그러니까 저 옛날에 여기 귀 잘렸었어요? 네, 미용실에서 AI는 귀를 안 자를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부피 머리 밑을 봐야 되잖아요. AI는 안 자를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센서가 많아요. AI 네. 라이다와 레이더 같은 근데 걸 쓰면은 AI는 안 자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머리의 모양을 알아낼 수 있어요. 아. 네, 네. AI도 물리적인 한계는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물리적 한계가 예를 들면 가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또는 가위를 움직이고 있는데 얘 어쨌든 AI가 아무리 초슈퍼 미용사라도 사람이 이렇게 갖다 대면 잘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좀 겁나네. 아니 근데 그게 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일까? 운전은 시속 100km 달리면서 회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는 변수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고정된 마네킹 머리는 깎을 수 있을 거다. 아 그거는 되죠. 예, 예, 예. 그런데 많이 그건 머리 당연히 깎을 수 되죠. 있다. 그건 당연히 그러면 되죠.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머리 깎을 수 있다. 아 그건 되죠. 그럼 사람을 이렇게 갑옷 근데 사람이 같은 거 가만히 있을 입혀가지고 수가 이렇게 딱 틀에다가 사람을 조여가지고 딱 이렇게 있게 하면은 깎을 수도 있겠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왜 되는 거냐면 네, 왜 돼요? 고속도로 자율주행도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예를 들면 앞차가 말도 안 되게 나하고 같이 가다가 그렇지. 얘가 미친 척하고 정말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이드를 막 올려버려. 어. 그러면은 자율주행이고 뭐고 무조건 박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사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4,000명이 넘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4,000명. 10명 이상이 네.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믿는 거는 사람들보다 실력이 운전 실력이 여기 10배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보다 400명이 됐어요. 근데 이러면 그때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그 400명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야 그래도 사람은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잖아. 아, 근데 로봇이 죽이는 400명은 누구 근데 책임이야? 그건 누구 책임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400명 때만 해도. 근데 얘가 100배를 잘해 만약에. 알파고의 이 발전을 보면 네. 그렇죠. 10배, 동그라미 100배, 한 개씩 10배, 붙죠. 100배라는 게 뭐 1년, 2년 만에 막 동그라미 하나씩 붙거든요. 그러면 100배를 잘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사람의 운전을 금지시켜버려. 그렇지. 자율주행 되는 차만 출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은 400명인데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맡기면 사고가 빵이 될 수 있죠. 빵이 될 것 같아. 거의 안 날 것 같아. 사람 운전 금지시켜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빵이 되는 거예요. 거의 진짜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겠네.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현재 교통사고 근데 저는 터닝포인트 있으면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인간 세상은 물론 인간 세상이 보면 정치적으로 멍청 결정도 많이 하고 막 오만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더 덜 불행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마차가 가기 위해서 만든 길이었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마이너리티였는데 지금 마차가 길을 다니는 게 금지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교통면허 딸 때만 해도 마차 금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마차. 우마차가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교통면허 시험에 항상 우마차가 나오고 우리 연식을 너무 이렇게 까지 말자. 아니, 우마차가 뭐예요? 먹는 건가요? 마차 아니, 세대라니. 근데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는 어떻게 잘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거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 사람들 피가 달라요.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목표도 다르고 맞아. 서로 용어도 달라요. 맞아.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 일단. 그래서 뭐를 일단 인정하는 게 시작이냐면 우리 피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족이야? 우리 다른 종족 피가 다르다. 나는 저그고 너는 테라니아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이 다르지? 뭐 왜 너는 저렇게 얘기하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저는 예쁜 것만 중요하지 않고요라고 얘기해봐야 디자이너야. 그 사람은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예쁜 게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게 밸런스가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저 그렇게 막 디자인 막 예쁜 이렇게 안 하요라고 하는 그 레벨과 뭐 개발자나 기획자가 보기에 제일 예쁜 거 신경 쓰는 사람 레벨과 뭐 이게 뭐 맞닿아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말이 안 통해. 피가 다르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논의하면 절대 결혼 안 나요. 결론이 안 난다. 안 나요. 서로 논의하면 절대 결혼 안 나요. 그걸 결론을 낼 생각을 하는 게 욕심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그 욕심이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 뭐밖에 안 되냐면 누가 더 뭐 목소리 크냐 그렇지. 또는 누가 더 고집세냐. 뭐. 고집세냐 논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기에 최대한 공평한 건 없어. 세상에 그런 거 없고
합의한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의견이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사장님 말을 따르자. 차라리 예를 들면 이게 팀워크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팀이 깨지진 않으니까. 팀이 깨지진 않을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거든. 너는 빨간색이 좋지. 근데 우리 타겟 유저는 초딩으로 정했어. 그럼 초딩들한테 가가지고 초딩 1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물어봤어. 근데 8명이 파란색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하면 돼. 왜냐면 우리 목표가 유저니까. 타겟 유저의 뜻이 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거 쓸 거잖아요. 근데 8명이 파란색이 좋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또 정답이냐고 정답도 아니야.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얘네들이 엉뚱하게 대답한 경우도 있어. 적어도 우리끼리 싸워서 팀 깨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시장에 물어보자.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에 제일 멍청한 기준, 제일 단순무식한 기준이 사장님 말 따르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기준이 사용자 말 잘 듣자. 그다음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이걸 듣고 싶어. 3번은 뭐냐면 뭘 찾아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없어요. 부루 사용자도 잘 알고 B612 사용자도 잘 알고 V8 사용자도 잘 알고 이런 기획자는 잘 없어요. 얘가 심지어 막 신입이야. 기획해본 적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얘 개발자인데 얘가 파란색이 좋다 그랬는데 사용자 조사를 해보니까 파란색이 좋아. 확률이 잘 맞는 사람. 근데 얘 말이 계속 맞아.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무당이네, 무당. 왜 제일 좋냐면 맨날 사용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얘는 어쨌든 타겟 유저의 대표 같은 놈인 거예요. 대표 타겟 유저를 하나 회사에 만들어 놓자. 어느 팀이 잘 되냐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3사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개발자가 못하고 디자이너가 못하냐 해요. 기획자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못하냐 안 그래요. 이거는 어떤 디자인 전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코딩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냥 감이니까. 타겟 유저의 마음을 감으로 읽는 건데 팀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1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단순히 투표를 하면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다수결이 최악이에요. 다수결은 최악이고 둘이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면 사용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야 그럼 우리 대표 4명 룰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이 모든 거의 원칙은 룰을 정한다. 근데 룰을 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안 좋은 방법부터 제일 좋은 방법까지. 제일 좋은 방법은 야 우리 결론이 안 나면 4명의 투표로 한다. 그리고 여기엔 토 달지 않는다. 요 4명? 샤머니즘 4명? 무당 4명? 무당 4명. 이 무당 4명의 말을 따른다. 그러니까 토론은 하되 이거는 토론으로 절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확률 게임이니까 확률을 제일 높이려면 무당의 말을 듣는 게 낫다. 왜냐면 그 무당들이 그동안 잘 맞췄으니까. 그렇지. 그거밖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당이다라는 것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는 이제 토론적으로 히스토리 알수 그거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이번에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이 잘 알아맞힐 확률이 떨어지면 무당에서 해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보이잭스에서는 저희 부루팀은 정확하게 그 무당 시스템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히스토리를 남기고 있어요. 보이저 X가 이 샤머니즘 기업이었어.